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깊은 숲속에 높다란 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탑에는 무시무시한 마녀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신비한 마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녀의 이름은 고려주였고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숲을 거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려주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탑 근처에는 놀랍도록 멋진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탑을 감싸고 있는 커다란 장미 덩굴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정원은 마녀의 마법 덕분에 항상 신선하고 풍부한 과일과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해가 바로 이곳에서 지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탑과 그 정원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숲속을 방황하던 젊은 청년 이름 곰보가 그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황홀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매일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곰보는 정원 깊숙한 곳에서 물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반짝이는 호수와 작은 폭포가 있었고 그곳 한가운데에는 머리카락이 매우 긴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속에서 춤을 추듯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 이름은 라푼젤이었고 고려즈가 그녀를 이 탑에 가두어 놓은 학생이었습니다. 곰보는 라푼젤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곰보는 매일 정원을 찾아와 멀리서나마 라푼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라푼젤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곰보는 고려즈가 없는 틈을 탑 근처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라푼젤,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저 멀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매일 보러 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혹시 무서워하지 않으신다면 잠시만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푼젤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곰보의 진지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들은 진실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려즈는 곰보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의 용기에 감명을 받기는커녕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탑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마법으로 탑과 정원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곰보와 라푼젤의 사랑은 고려즈의 마법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믿었고 곰보는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 마침내 탑을 찾아낼 수 있었고 라푼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을 무너뜨렸고 고려즈는 그들에게 더는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탑에서 탈출한 두 사람은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 내려와 프랑스의 동화 중 하나로 남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 중부의 작은 마을인 루미에르에는 시계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탑은 마을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수백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계탑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한 소년 이름하여 테오드르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다룹니다. 테오드르는 마을에서 가장 모험을 즐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이야기를 모으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낡은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 제목은 루미에르의 전설이었고 그 안에는 시계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시계탑에는 숨겨진 방이 있으며 그 방에는 황금빛으로 된 태엽장치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태엽장치는 누군가의 올바른 손길을 통해서만 작동되며 그때 비로소 시계탑의 진정한 비밀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테오드르는 호기심에 휩싸여 이 전설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시계탑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시계탑은 달빛 아래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테오드르는 심장을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달아빠진 낡은 돌계단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시계탑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큰 시계에 움직이는 톱니바퀴와 태엽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작은 레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오드르는 조심스럽게 그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소리가 울리며 벽의 한 부분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태엽 장치가 있었습니다. 장치에는 정교한 조각과 마법과도 같은 기계적 움직임이 새겨져 있었고 이내 장치의 가운데에서 황금빛의 빗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움에 휩싸인 테오드르는 그 빛이 자신의 손을 통해 시계탑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시계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드르는 시계탑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며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프랑스 역사의 다양한 순간들을 눈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대, 나폴레옹의 전쟁, 그리고 에펠탑이 세워지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오드르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계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시간의 수호자였으며 마을의 상징이자 역사의 기록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을 마친 테오드르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시계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시계탑의 비밀을 혼자서만 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테오드르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밀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모험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미에르의 시계탑은 변함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 채 일상의 삶을 살았지만 테오드르는 가끔씩 시계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탑은 다시 한번 굴곡 태엽을 감으며 끊임없이 이어질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중심에 위치한 샹젤리제 거리에 묻혀있는 비밀 정원이 하나 있었다. 이 정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특별한 계절이 되면 마법처럼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고대 마법사의 손길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강력한 마법을 걸었지만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정원은 세상을 헤매다 상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정원의 문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구름이 깔릴 때만 열리며 신비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그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파리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이즈로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대서양을 건너 파리로 왔다. 그녀의 여행은 평범하고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이끌려 샹젤리제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 그날은 하늘에 희미한 어둠이 깔리고 그녀가 잔디밭에 앉아 있었을 때 멀리서 아련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엘로이즈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길을 따라가다 이내 오래된 대문을 발견했다. 대문을 열자 그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가만히 음악을 들으며 정원을 거닐던 그녀는 다양한 색깔의 꽃과 형형색색 날아다니는 나비들 그리고 환상적인 샘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정원의 깊은 곳에서 엘로이즈는 신비한 존재를 만났는데 그는 바로 정원의 영혼이라고 소개했다. 이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직하고 맑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답니다. 라며 정원 영혼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 영혼은 그녀에게 이 정원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엘로이즈는 정원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원에서의 체험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은 마음속의 꽃을 항상 피워가며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엘로이즈는 정원을 떠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정원을 떠나 샹젤리제로 나왔을 땐 음악 소리도 사라지고 하늘은 다시 맑아져 있었다. 엘로이즈는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을 품고 프랑스를 떠났으며 그 후로도 그녀의 삶은 변함없이 정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야기처럼 그 정원은 힘든 시절을 보내는 다른 이들에게도 여전히 소망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아직까지도 푸른 하늘이 어둠으로 변할 때 샹젤리제를 걷다 보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비밀 정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고 매일 아침 집 근처의 작고 푸른 숲으로 짧은 탐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길을 따라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평소처럼 익숙했지만 점점 깊게 들어갈수록 나무는 점점 더 키가 크고 울창해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 마치 터널처럼 빛을 흡수하여 주위는 어두워졌고 주변에는 신비로운 조명이 깜빡이며 마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새소리와 나무 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고요한 숲속을 걷다 보니 마리는 작고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평소와 달리 다소 황홀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호수는 깨끗하고 맑았으며 물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고기들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호수물에서 거품이 일며 한 마리의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마리에게 이름이 루미엘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루미엘은 마리에게 신비의 숲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이 숲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씨앗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루미엘의 안내에 따라 숲 깊은 곳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는 막대한 나무 뿌리 사이에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마리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속에서는 마법의 씨앗이 다양한 색의 빛을 내뿜으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넓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숲 전체에 신비한 에너지를 퍼뜨렸습니다. 급격히 바뀐 숲의 모습에 놀란 마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루미엘은 그녀에게 감사의 뜻으로 마법의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평생 마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그날 이후 마을로 돌아와 숲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리의 모험담을 듣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숲은 항상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마리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그 이후로도 많은 모험을 떠났고 마다 듣는 사람마다 신비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신비의 숲을 발견한 소녀로 불리게 되었고 그렇게 마리의 전설은 프랑스의 동화가 되었습니다.